전주 시내버스 노조가 오후 시간 운행을 중단하는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이 반복된 파업을 부르고 있습니다. 추미애 더민주당 대표가 전북을 방문해 쌀값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격리 물량 확대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익산의 중견기업 동우화인캠이 활봉공장 폐업을 결정하면서 2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쌀값 안정 대책으로 시장 격리 물량 확대가 관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00만 톤으로 배 늘릴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북을 찾은 추미애 대표의 방안인데 그나마 현실성 있는 대책이라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임홍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와 당직자들이 가라엎은 논으로 직접 들어가 쓰러진 벼들을 일으켜 세워봅니다. 올 쌀값이 20% 이상 떨어져 생존권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농민들의 하소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말로는 하는데요. 쓰러뜨리고 난 뒤에 어떻게 지속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세웁시다. 농민들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수매를 생산량의 5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남아도는 쌀은 대북 지원이나 해외 원조로 전환하고 쌀 생산 조정제 시행 등을 촉구했습니다. 왜 대북 지원에 관심을 갖지 않고 대북 지원을 못 오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면은 우리 수출도 얼마고 할 수 있는데 왜 수출에 관심이 없는가? 추 대표는 이에 당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한 시장 격리 물량을 100만 톤으로 늘리는 등 쌀값 안정화 대책 조기 발표를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쌀은 식량 주권과도 직결된 문제로 경제 논리로만 따질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쌀값 폭락과 쌀 재고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한편 추 대표는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는 동안 지역 차별과 낙후의 심각성을 인식해왔다며 호남이 더 이상 정치 경제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호남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자신이 위원장을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퇴근길 불편하셨죠? 전주 시내버스가 또 멈춰섰습니다. 고질적인 버스 업계의 임금 체불 문제가 시내버스 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격적인 퇴근 시간 전인데도 정류장이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자 시민들은 당황하고 간만에 도착한 버스에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오늘 정오부터 전주 시내버스 390여 대 중 40%가량인 160여 대가 파업으로 운행을 멈췄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도 한참 기다렸고 또 다른 데 갔다 또 가는데도 평소보다는 차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파업의 핵심 이유는 시내버스 업계의 고질적인 임금 체불입니다. 전주 시내버스 운전기사 950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00여 명이 수개월째 상여금이나 연차 수당 등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회사 5곳 중 3곳에서 임금 체불이 벌어지고 있는데 총 규모가 33억 원에 이릅니다. 버스기사들은 사측이 경영난을 이유로 기본급조차 제때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 매달 노동부에 소장을 내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합니다. 가정경제를 꾸려가는 가장들인데 계속해서 연체가 되고 해서 은행권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조합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버스업계의 고질적인 임금 체불은 기사들의 생계는 물론 서비스 하락과 파업까지 불러와 결국 이번처럼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전주시는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늘리고 우선적으로 임금 지급에 쓰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노사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버스기사들은 이번 주 내내 정오 이후 회차 투쟁에 나서기로 해 출근 시간을 제외한 버스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도내 공공기관 직원 4,800여 명은 오늘 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정부의 성과 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파업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전북지부 등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민원을 민원 업무에 투입해 첫날인 오늘 큰 업무 차질은 빚지 않았습니다. 정밀 화학 공장인 동우 파인캠이 익산 공장 하나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직원 200명이 거리로 나앉게 돼 지역 경제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시 팔봉동에 있는 동우 화인캠 편광 필름 공장. 이달 말로 직원 260명 가운데 200명을 계약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직장을 잃게 된 직원들은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공장은 언제 생긴 거예요, 이거는? 딱 10년 됐습니다. 많이들 서운해하시겠어요. 예. 정밀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일본 자본의 동우 화인캠은 신흥동과 팔봉동, 삼기면 등 익산에만 공장 3군데가 있는데 매출 2조의 견실한 성장을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액정 제품의 해외 수출이 줄어들면서 편광 필름 수요 역시 급감했고 팔봉 공장을 폐쇄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물량이 감소한 거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중국 내수시장은 중국 브랜드가 하다 보니까 수출을 못하는 거죠. 일부 고객사는 해외로 이전하는 데도 있고. 익산시는 평택에 있는 동우 화인캠 본사를 방문해 팔봉 공장 유지와 신제품 생산을 건의했지만 확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9월 말로 이 해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빨리 다른 업종에 다른 지역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우리 시와 200여 개의 견실한 일자리가 사라질 처지에 놓이면서 지역 경제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회간접시설 SOC 사업의 호남권 비중은 노무현 정부 시절 14.6%였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4.4%로 12.2%가 줄었습니다. 또한 영호남권에 지급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격차도 2011년 3조 9천억 원에서 2015년에는 5조 9천억 원으로 50% 가까이 커졌습니다. 국회 노웅래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라 전북교육청이 받은 특별교부금은 188억 원으로 170억 원인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고 549억 원인 경북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시도교육청 평가가 시도교육청 길들이기 사업이라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전국체전에서 모처럼 한 자릿수 순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열흘. 선수들의 막바지 담금질 현장 강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체전에 나서는 레슬링 선수들이 훈련에 훈련을 거듭합니다. 방심은 곧 패배인 탓에 매트 위는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약점을 찾아 상대를 쉴 새 없이 몰아붙이다 보면 서늘해진 날씨에도 몸은 금세 땀으로 젖습니다. 메달은 또 항상 따왔는데 그때가 지금 1등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번에 잘해서 1등 하는 게 목표입니다. 코트에서는 배구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동료들과 호흡을 맞춰보고 공격 기술을 매섭게 가다듬으며 필승을 다짐합니다. 분위기도 너무 좋고 서로 하려고 하는 모습에 3위 안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국체전을 열흘가량 앞두고 전북 선수들이 결의를 다졌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 일주일간 충청남도에서 열리는 이번 체전에서 전북은 지난해 10위보다 한 단계 올라선 종합 9위를 목표로 46개 종목에 1,178명이 참가합니다. 동계훈련과 하계훈련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목표 9위를 반드시 달성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훈련해온 선수들의 노력과 투지가 이번 체전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군산시 옥도면 인근 해상에서 승객들을 태우고 운항하던 87톤급 유람선이 스크류에 어망이 감기면서 엔진이 멈춰 1시간가량 표류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민간 자율구조선이 승객 90여 명과 선원 모두를 구조했으며 해경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국물세네트워크는 전남북 경남 일대의 저어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새만금에 서식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은 새만금 내 저어세 서식 면적은 19제곱킬로미터이며 4년 전에 20%로 줄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전라북도는 지역사회의 인권 증진과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민 인권 보호와 인권 증진 업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현대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을 놓고 내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서울과 일전을 치릅니다. 최강희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최정예 멤버를 투입해 결승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주 덕유산 리조트는 단풍철에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주말과 공휴일 사전 예약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약은 리조트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1인당 5매까지 가능합니다. 한추린 뉴스였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집계한 올 상반기 군산공항 운항 지연율은 21%로 국내 지방공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으며 KTX와 비교하면 무려 160배가 높게 나타나는 등 운항 지연이 심각했습니다. 군산공항은 또 활주로 연간 처리 능력이 14만 회였지만 취항 노선이 없어 실제로는 1,400여 차례에 그쳐 활용률이 고작 1%에 머물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논밭 직불금 수령인의 주소지를 파악한 결과 서울 시민이 660여 명의 2,400필지였으며 이 가운데 전북의 농지는 8% 남짓한 200여 필지에 달했습니다. 한편 전북 도민 5명은 지난해 제주도 농지에 지급되는 직불금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